어제 있었던 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이 제기한 이 북한 리오남 제3국설에 정문을 배치되는 증언을 어제 했는데 당장 오늘 민주당에서 위증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남 왔고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을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이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리오남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이호남이 제가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셨어요. 저-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전 안내를 했고요.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대충 초저녁 조금 지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저녁 다 진실이죠? 예,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거죠? 네. 서영교 위원장이 본인이 기대했던 예상했던 답이 아니었는지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 위증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라면서 진술을 바꾸지 않았어요. 윤기찬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이제 법정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인데 굳이 불러내서 뭐 혼선이나 아니면 추가 질문을 통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영고 위원장의 전 실수다. 아예 부르지 말았어야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라면. 그리고 저희가 이게 국조특위가 조작 기소이지만 실제 애당초 처음 출범할 때나 이 명칭을 지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그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였어요. 그다음에 의원들 모임도 그렇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그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본인들이 그걸 못 믿겠어요. 그러면 원래 있는 사법 절차대로 이화영 부지사 등이 재심을 신청한 뒤에 그 재심 절차에서 다투면 될 일을 굳이 국회로 끌고 와서 국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서영고 의원이 의도했던 바하고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됐다. 예컨대 지금 거기 직접 봤다는 거잖아요. 네. 직접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직접 보고 돈을 건네주는 것도 봤다는 진술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면 더 이상 어떻게 물을 겁니까? 그다음에 위증으로 고소하겠다? 고소하는 즉시 이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기관 고발이라 하더라도 그 추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경우 이미 법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법원에서도 증거 판단을 다 해가지고 믿고 안 믿고에 대한 판단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예. 근데 국회에 와가지고 저거를 뒤엎으려고 위증으로 협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위증 고발까지 한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저는 고발에 대한 무고죄가 즉시 성립한다고 보고 예. 이 부분은 실제 협박죄 플러스 무고죄로 이거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거 갖고 해야 될 거죠?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북한 공작원 누구죠? 이름이 이호남 씨. 리오남. 이호남 씨를 북한에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서 국회에서 세워서 새로운 증거를 만드세요. 그러면 새로운 진술을 그런 식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도대체 대한민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 절차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하는 거죠? 국가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저는 저 부분은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그냥 정말 의심스러웠다면 한 번 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저렇게 협박할 게 아닙니다. 확인했으면 끝날 일이지 왜 재차 묻고 협박하죠? 저거는 재판 중에 저렇게 하면요 재판장한테 혼납니다. 서영교 의원의 재차 묵고한 건 협박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었고, 그렇죠. 박용철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처음 진술한 게 어제 처음 진술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도 똑같이 쌍방울은 필리핀에서 리오남 만나서 방북비 대가 70만 달러 주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똑같이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오늘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입니다. 방용철은 국정원의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증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특위는 방용철의 위증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법적 조치를 포함해 반드시 위증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박 최고님, 같이 보시죠.
방용철 전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리오남 봤다, 만났다, 내 눈으로 봤다. 그리고 70만 달러 줬다. 그 돈은 무슨 돈이냐?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이다. 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고 어제도 똑같이 말했는데 지금 미증을 했다고 민주당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종석 원장의 저 얘기죠. 네. 당시 당시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다. 제3국에 있었다. 그걸 우리가 확인했다. 라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방용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법원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확정이 된 사실관계인데 네. 이게 지금 무슨 근거로 위증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리오남 씨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은 이후에 국정원의 보고가 더 새롭게 증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호남이 필리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거랑 그 시각에 리호남이 중국에 있었다는 게 증명이 있는 거랑은 두 개가 다른 것이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 가령 중요치 않다거나 예. 다른 뭐 출입국 기록이나 여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위장으로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랑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배척을 한 것과 실제로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리바이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 당시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제3국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온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주장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법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잠깐만요, 있는 것이고. 박재권 잠깐만요. 네네. 근데 그런 내용들 국정원의 이 얘기는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 네. 리오남이 없었다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은 법원에서도 나와 현출됐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보실까요, 이 내용? 수원고범 얘기입니다. 예, 리오남은 북한 공작원으로서 다수의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리오남의 법적 여권이 뭐 중국에 있다거나 다른 3국에 있다고 해가지고 김성태 진술, 줬다라는 김성태 진술, 리오남 봐서 만났다라는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할 게 아니다. 네. 이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리호남의 출입국 기록을 그 당시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리호남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필리핀에 간 사람이 없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는 거죠. 리호남 그 당시에 없었는데요? 라고 주장을 하니까 법원에서 리호남은 가명을 해서 위장 신분으로 필리핀에 갔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게 아니다라고 본 건데 예. 그 당시까지는 리호남이 그 당시 어디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었어요. 판결할 때까지는. 근데 이번엔 새롭게 중국에 있었다라는 새로운 증거가 3국, 나온 거예요. 중국이라는 게 더 새로 나온 리호남이 사실관계다. 거기 없다는 증거가 반박 증거가 확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당시에 법원이 미처 살피지 못한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먼저. 근데 리오남이 중국에 있었다는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국정원 직원이 본 사람이 국정원 있어요? 우리 공식 대면한 정부기관의 얘기긴 하죠. 대면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출입국 기록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호남이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서 봤다, 내가 목격했다. 자, 그거에 대한 국정원 직원의 증거가 있나요? 당시 사진이 있나요? 없어요. 이 입출입 기록만 가지고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있었다. 베트남 거쳐서 중국 갔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출됐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이.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방용철 부회장의 증언은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김성태 지금 회장도 마찬가지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리오남이라는 사람은 북한의 굉장히 고위급 공작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여권을 한 12개 쓴다는 거 아니에요? 12개요. 네. 이게 왜 70만 불인지 아세요? 원래 북한에 전부 다 감도는 800만 불입니다. 예. 원래 100만 불이 가게 돼 있어요. 이때 만나서 준 게 100만 불인데 당시에 이 필리핀 측 이제 이 호텔 그 행사를 주최한 측에서 우리도 좀 했는데 우리도 좀 달라고 그래서 30만 불은 그쪽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30만 불을 더 채워서 줍니다. 자, 그래서 70만 불이에요. 이 돈 자체가. 자, 그런 정황이라든지 아니 지금 방용철 부회장이 본인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본 사람과 그다음 국정원 직원 중에서 본 사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당시 중국에서 그 동시간대에 중국에서 본 사람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뭐 대질신문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출입국 기록만 가지고 국정원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뭘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위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때 당시에 다 리오남이 중국에 있었고 그 기록이나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그다음 국정원 요원이나 있으면 증거로 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내잖아요. 그래 놔놓고 무슨 위증이라고 그래요?
리오남 저 옆에 있는 안부수 씨 다 얼굴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김성태 이미 방용철 다 뒷문에서 봐서 올라가서 돈 전달해 줬다고 본인이 봤다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위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은 예. 사실 이제 그 재판 때도 다 현출됐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도 근데 이제 똑같은 말이 민주당에서는 그 재판 이후에 국정원이 새로 확인해가지고 중국이란 나라로 특정하지 않았느냐 주장을 이런 새로 얘기죠. 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도 재판 판결문에 보면 뭐 190조 이상의 판결문입니다. 거기에도 본 사람이 없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새로운 증거가 되려면 실제 뭐 보고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출입국 기록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목격자의 진술이 새로이 추가되거나 이러면은 사실 민주당의 주장을 경청할 만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저 이 방용철 씨의 그 진술에 따르면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노래 부른 것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여러 개 나오면 그런 진술을 신빙성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분들이 저렇게 오랜 동안에 했던 것을 법원의 법정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들어야 될까요? 예. 저는 오히려 증거 찾아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리오남 불러서 그 사람한테 물어서 새로운 증거를 국민께 제시하든가요. 어떻게 잡아와요? 북한에 아니, 있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제 말은. 그 정도의 새로운 그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재심의 여지가 있는 정도의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이 만들어지지 정도는 돼야 않으면 된다. 리오남 그럼 하지 데리고 말아야죠. 와가지고 딱 증언 새로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아니 예컨대 그럼 일반 국민들은요. 본인들이 나 이 판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재심 청구하거나 이런 사유적인 심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이 부분은 글쎄요. 이게 대통령께서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여 대변인의 반론은 박상현 검사가 오늘 유튜브 나와가지고 한 얘기 듣고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그분들이 진술을 실제 그렇게 증언을 다 하셨던 거거든요. 뭐 저 국정원 직원분도 그렇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다 보시고 인정해서 리오남이 왔고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확정된 부분입니다. 방용철 저 부회장의 증언 같은 것은 국정조사에 나온 것보다 실제 법원에 나온 증언은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야 뭐 더 생생하고 정확하고요. 김성태 회장은 리오남이랑 노래도 같이 불렀는데 뭐 노래 부르는데 그 하라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근데 하라범이 막 불구나무를 서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가 술 마시면서 침대 위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새벽 5시까지 얘기한 적도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리오남에 대해서 아주 여러 에피소드가 있고. 여 대변인. 그러니까 리오남과 이 쌍방울 사람들이 만났던 그런 에피소드들 뭐 저 정도 얘기는 지어내긴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런 얘기까지 나왔나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대로 가장 확실한 거는 북한 측의 리오남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 그 이야기를 못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일한 그 쌍방울의 방용철 회장 이 사람의 증언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 다 유죄를 확정한 것인데요.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약간 끝이 없는 논쟁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방용철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굉장히 의심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 보고서인데 예. 지금 이제 국정원 보고서를 이게 그 국정원 보고서가 작성된 시점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서는 이게 리오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찰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계속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새롭게 이 사안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국정원 보고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 이제 국정원 보고서가 이 사람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게 지난번 재판에서 이제 자료로 제출됐는데 재판부가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또 하나 사실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재판부 검사 측에서 이 국정원이 그 당시에 작성한 보고서를 선택적으로 가져가서 재판에서 사용했다. 그것이 이제 약간의 뭔가 이 설계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국조를 통해서 서영교 의원이 지금 방용철 회장, 쌍방울의 회장을 확인한 것은 아마도 새로운 증거를 확인해서 방용철이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진술했던 증언의 이 신빙성을 깨기 위해서 예. 다시 한번 물어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